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지금 이제 헌재에 넘어갔죠. 헌재에 넘어갔는데 이제 윤석열 주변에 이제 변호사들이 모이고 있고 그 변호사를 모이는 어떤 단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석동현이죠. 이 석동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뭐 40년 지기 친구 이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 총선 때 국힘당에 공천을 받으려다가 컷오프가 됐었어요. 컷오프 당하자마자 얘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자유통일당은 정광훈이가 만든 당이었죠. 그래서 비례대표 남자 1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았는데 자유통일당이 그거에 미치지 못해갖고 사실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석동현이가 지금 4.15 총선 무효소송까지 했던 부정선거 대표적인 그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동현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얘가 이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고 있고요. 거기에 뭐 대표 변호사로 김용일 전 방통위원장을 지금 세우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 측은 어떻게 되냐? 국회 측도 이제 민주당 법사위가 검찰 노릇을 하죠. 검찰 노릇을 하는데 또 변호인단이 있는 거예요. 변호인단, 법률 국회 대리인단.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국회 측에서 이제 법률가들을 대리인단으로 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쪽 멤버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통진당 내란 선동 뭐 그때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 바로 김희수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퇴임하신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포함됐고요. 세 번째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이 이광범 변호사가 LKB가 바로 이광범 이름의 약자예요. 이 이광범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이 이광범 변호사가 바로 이병박 내곡동 사저부위 매입 의혹의 특검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 측 대리인들도 빵빵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 김진환 변호사가 맡게 됐다라고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소추단의 간사는 최기상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 대리인 측도 빵빵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어떤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냐면, 비상계엄 등 내란이죠. 내란 이런 쿠데타 같은 이런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는 법안과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은 묻을 수 있을지 뭐 이럴지 모르지만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탄핵 이후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이 12.3 내란 쿠데타의 친위 쿠데타의 우리 그 당시에 처벌받지 않았던 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벌받지 않았던 인간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것도 발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 대통령 사망권 발의안인데, 그 내란 사범이나 외환 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보석이나 감경 또는 중간에 그 사면은 없애는 그런 것도 발의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계속 헌재의 송달을 거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보면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윤석열 시간 끌기죠. 누가 봐도 한 시간 한 3, 4일 끌었는데 23일께 송달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법에 보니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거부할 경우엔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은 한남동이나 또는 용산에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는 인정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23일 날 송달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 청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치냐면, 결국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이거 굉장히 박근혜 때도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면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것들의 책임을 물었었거든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 송달 거부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작용을 안 하겠죠. 네.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그 주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국가수사본부도 방첩대의 어떤 인원 파견을 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 사건에 국가수사본부도 동원됐다라는 명목하에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검찰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랑 손을 잡고 나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라 그러면서 찍어 누른 거예요. 너희들은 영장 청구권도 없고, 너희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압수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힘빼기입니다. 힘빼기. 그래서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참고인 신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참고인 신분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어제 경찰에게 공수처에게 수사권을 윤석열과 행자부 장관의 어떤 그 사건을 넘겨주면서 경찰에겐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맘만 먹으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상한 뉴스가 있었죠. 우리가 10월에 북한 평양에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론을 날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날린 거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언론 기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KTV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자제를 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평양에다가 소음이 크고 크기도 큰 무인기를 날린 거는요, 군사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휴전선이나 그 어디에든 간에 국지전을 분명히 반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KTV에게 국지전 생방송을 준비하라 그랬대요. 드론을 날린 다음에 생방송 제작의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해서 북한이 공격을 안 해? 자기네들은 북한이 도발을 할 걸 확신을 하고 KTV에게, 우리가 예전에 이라크 전쟁할 때 같이 라이브로 북한의 도발을 라이브로 중계하면 엄청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계엄령을 내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외환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윤석열은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이나 이런 애들은 내란 사건 쿠데타 그래도 사용했는데, 얘는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정권 유지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북한이 공격을 하든
휴전선 주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처구니 없는 뉴스 두 개만 제가 좀 혼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난동. 여러분들 제가 왜 권난동 저는 10년 전부터 권선동을 권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요즘 느끼시죠? 왜 개총수가 권난동 그랬는지. 권난동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그리고 표결 의원들을 처벌하자. 그러니까 탄핵 기각되면 탄핵 다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나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들 처벌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욕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스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탄핵되면 니네 전부 사형당할 거냐? 너희들 만약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국회의원직 던질 거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기각되면 대표 발의한 사람들 처벌하자라고 했으면 그럼 탄핵 가결되면 너희들 의원직 던질 거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나국상. 제가 왜 나국상이라고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가 괜히 또 나국상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계엄 해제 참여를 못했다. 제일 화나는 말이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계엄 해제에 참여 못한 게 아니라 경찰이 못 들어가게 했죠. 두 번째,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면 길을 터줬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들어갈 때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시민들이 라이브로 다 중계가 명백하게 보였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씨에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도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시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저 사람은 국힘당 지지자, 저 사람은 진보당 지지자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국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 이러고 있었습니까? 이때 국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느끼고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모였던 애국자들이에요. 당신 말대로 국회 주변을 포위하면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던 그 애국자들은 당신 말대로 민주당 지지자가 맞습니다. 허나 얼마나 신의 능력을 갖고 있길래 사람을 보기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그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왜 우원식 의장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 우원식 의장이나 이런 분들, 이재명 당대표나 국회를 넘어갈 일이 없었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팩트로 까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한덕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한덕수가 딱 금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을 밟고 있어요. 오늘 한덕수가 지금 6개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한덕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피아예요. 모피아에서 이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이나 또는 수산물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과 사실 일반 특검,
그죠? 내란 상설 특검과 내란 일반 특검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양곡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곡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또 정권 바뀌고 그러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란 상설 특검을 지금 13일째,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란 상설 특검이 가동이 되려 그러면요, 국회는 상설 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통령실에다가 얘기를 송달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당신들이 상설 특검을 준비할 준비가 다 됐군요. 그러면 특검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신이 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상설 특검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서 추천 의뢰가 와야 되는데, 그걸 와야지 국회에서 상설 특검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그걸 지금 13일째 뭉개고 있어요. 13일째 뭉개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딱 선을 밟고 있어요. 지금 선을 밟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란 대행입니다. 내란 모의에 참여했던,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를 우리가 지금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어요. 한덕수는 그 전부터 윤석열의 아바타였고 총알바지 역할을 했고, 한덕수가 지금 내란 대응으로 지금 남아있는 자체가 민주당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내란은 진행 중인 거예요. 그쵸?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볼 사안은 1일이란 말이에요. 1일날 만약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는 상당한 민주당이 이제 타격을 입게 돼요.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과의 국무회의에 가담했던 자들 명명백백하게 다 날려버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했던 국정협의체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내란 대행이에요. 응?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특검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덕수 씨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처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한덕수 탄핵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도 우리는 용서 못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한덕수에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쵸? 지금 내란이 진행형이에요. 그 내란의 공범이었던 자들은 아직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국무위원으로. 지금 국힘당은 내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고요. 우리 민주진영이 너무 이거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의 권한을 뺏고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권한을 뺏어야지.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날아가니까 내란 대행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기존에 이제 이 정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쵸?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군 조직이 사실상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얘네들이 입을 다물어요. 응? 저는 한덕수에게 이렇게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국회의장이 명백하게 한덕수와 면담을 또는 회동을 통해서 1일 탄핵 1일날 특검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전에 물어본 다음에 분명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안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셋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안 하면 바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유보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권력이 이동합니다. 권력이 아직도 윤석열이 안 죽었는 줄 알고 누가 봐도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예요. 응? 1일 전에 1일까지 왜 기다려가 아니라 1일 전에 한덕수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대답 안 하면 탄핵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알고 탄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덕수에게 대답을 받아내야 돼요. 한덕수에게 답을 받아내야 돼요. 사전에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응?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오늘 6개 법안의 어떤 거부, 특검 거부는 부담이, 지금 한덕수 주변이나 대통령실에서 들려있는 소리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는 자기한테도 지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대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시간을 좀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소리가 있대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저랑 김건희 특검은 저랑 아무 관계도 없고 저는 내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요거를 하면서 이 6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처신 잘해라, 선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양곡법까지는 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양곡법이나 이번에 부결 거부권 행사한 6개 법안은 통과시켜도 민주당이 감안을 하면서 선 아니라고 지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 셋 중에 하나만 시간을 지체하거나 늦춰도 즉시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부탁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평론가들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떠드는 한덕수 탄핵 이후에 역풍 타령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계엄령 탄핵은요 역풍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국힘당 지지자들, 정상적인 태극기 부대가 아니면 아무리 국힘당 지지자들이라 그래도 이 계엄령은 선 많이 넘었지 라고 하면서 다들 욕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 국힘당의 권난동이나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되고 내란 동조범에서 내란 옹호 세력들로 바뀌고 있는 국힘당은요 지금 수습이 돼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계엄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제가 제 주변을 봐도 역풍 타령이 아니라 지금 이 내란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이 내란범들을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응? 지금 그래서 지금 권난동이나 이렇게 우기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정광훈을 내세워서 국어 아스팔트들과 함께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자들은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바보예요. 응?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잊지 못하거든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맞고 시민들이 계엄군들과 몸싸움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뛰어넘어가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고,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살리고자 대한민국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보수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이제 한덕수가 이런 짓을 하면서 이제 권난동이의 말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 권난동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죠, 권난동이가. 근데 권난동이가 지금 거부권은 찬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그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라고 자기가 떠들었었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안 된다 그러고 거부권을 쓰라고 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는 지금 국힘당의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전 방식으로 탄핵은 배신, 윤석열 배신 이거에 갇혀갖고 박근혜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국힘당이 그래서 멍청한 거예요. 한덕수는 이제 명줄이 열흘 남았어요. 민주당은 분위기가 아차 싶다 하면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중간에라도 날려버려야 됩니다. 중간에라도 날려버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덕수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설특검을 추천해달라고 지금 다시 국회로 송부해야 돼요. 지금 13일째 뭉개고 있고, 둘째 한덕수가 왜 저는 한덕수를 지금 즉시 사실 저는 한덕수 못 믿어요. 저는 한덕수 지금 즉시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가 두 번째 윤석열이가 어떤 대통령실의 서버 압수수색이나 윤석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송달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한마디로 경호처가 지금 막아서고 있으면서 좀 사사건건 경호처가 국가보호시설이라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죠. 이거는 한덕수가 적극 협조해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는 지금 법원의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을 적극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벌써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덕수를 믿고 싶었죠, 처음에. 그렇죠? 믿고 싶었지만 믿을 놈이었으면 이렇게 처리 안 하죠. 자기가 내란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의 어떤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막지 않고 거기에다가 상설특검의 어떤 국회의 송달을 즉시 보냈을 거고, 오늘 같은 거부권 행사도 사실 했으면 안 되죠.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고 그때 가서 또다시 한덕수 탄핵을 가게 되면 또 국정이 또 한 번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역풍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고 싶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죠. 내란 반란 수계를 옹호하고 그와 함께 정치의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사범으로 즉각 체포를 한덕수는 민주당 경고해야 돼요. 탄핵과 동시에 한덕수는 바로 즉시 체포시킨다라고 민주당이 경고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덕수는 탄핵과 동시에 체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권난동이가 여러분들 개헌론을 던졌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시간 끌기죠. 개헌론 던진 거는 시간 끌기고, 개헌 필요하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법도 있고, 대통령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좋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가장 뼈아픈 게 느낀 게, 이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은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내란이 발생했는데도 계엄 해제로 들어가지 않은 인간들은요, 이거는 그 지역에서 날려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 소환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내란을 겪으면서 강화돼야 될, 특히 국회법 같은 것도 윤석열 지금 국회법 오늘 한덕수가 거부한 것 중에는 국회법 중에 그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여기에 어떤 증인이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강한 어떤 강한 조치에 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네들이 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난동이가 지금 개헌론을 던진 거는 시간 끌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딱 해줄게요. 더 이상 개헌론 뭐 내각제니 이런 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개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라고 할 정도 딱 얘기할게요. 개헌은요 필요하죠. 개헌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해야 됩니다. 개헌은 절대 권력을 뺏겼을 때 우리가 개헌을 찬성하거나 추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헌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 저들이 제안하는 개헌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헌 찬성 법,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무조건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개헌도 해야 되는 것이지, 저것들이 지네 권력 탄핵당하고 권력 뺏길 것 같으니까 야권 분열용으로 개헌을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개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개헌 찬성이지, 근데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고 그때 개헌하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논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논쟁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개헌안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보냈었어요. 그때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된 게 국힘당의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4년 중임제 개헌에 어떤 개헌을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시켰어요. 왜? 국힘당 때문에. 그런 국힘당이 이제 와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본인들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에 시간을 끌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늘 얘기하죠. 개헌은 블랙홀이다. 결국은 야권 분열을 노리고 결국 자기네들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고 시간 끌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고 개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헌 찬성, 우리가 이미 87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법을 쓰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법 고치는 거 중요하지, 5년 단임제는 뭐 대통령의 연속성이었고 그래서 4년 중임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견제 장치도 다 좋은데, 단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저는 그 어떤 개헌도 국힘당이 권력 잡았을 때 개헌하는 저는 반대입니다. 좋은 거일수록 우리가 잡았을 때 해야지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지금 명태균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갈게요. 명태균 황금폰이 포렌식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쵸? 이건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죠. 명태균 황금폰의 의미는요, 이제 검찰이 이제 녹취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검찰의 하이에나죠. 저는 하나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예상을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감옥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폰의 포렌식이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국힘당 애들 떨고 있는 새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누구 안 그래요? 검찰이 황금폰의 포렌식이 끝났다라고 보도하는 자체가,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검찰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황금폰의 포렌식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 목줄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힘당 칠라는 카드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또 절대 냉정해져야 돼요. 국힘당이 오세훈이 치고 홍준표 치고 이준석이 치고 김영선 뭐 할 것 없이 다 칠 때 우리는 또 박수 쳐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이 황금폰 포렌식을 끝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에 이거는 흘린 거는 결국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힘당을 쳐서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에요. 절대 검찰이 누구를 치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대안을 말씀드리죠. 절대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이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명태균 특검을 띄워서 검찰의 자료를 전부 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태균 특검을 바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끝나자마자 명태균 특검을 띄워서 대선 때 써먹어야 돼요. 이거를 특검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명태균 특검을 국회에 상정을 해서 바로 검찰의 자료를 다 빼와야 돼요. 검찰이 이걸 쥐고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만약에 명태균 씨의 녹취나 이런 것들을 뒤로 빼돌리는 자들은 오히려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이례적으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검찰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방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윤석열을 칠 이유가 있나요? 국힘당을 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동안 2년 7개월 동안 검찰이 한 행동은 지네가 봐도 부끄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검찰이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준 거.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뜨게 되면요, 검찰이 다 작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고, 기소 안 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김건희 듀얼백 무마시키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불기소한 검사들 특검에서 보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태균, 김건희 거라도 들고 있어서 검찰이 막판에 명태균 사건으로 김건희를 치는 거예요. 원래 검찰이라는 존재는 하이에나라고 하죠. 왜 하이에나라고 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못 건드립니다. 하이에나는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물고, 사자건 호랑이건 그 살점을 물어 뜯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권력에게는, 왜 그러면 검찰은 특수부라고 해봐야 2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이미 한동훈과 함께 했던 검사들과 윤석열은 척을 졌고, 윤석열과 같이 검난을 일으켰던 검사들도 이미 척을 졌고, 대한민국의 총 검사가 2,000명인가 2,200명 정도가 돼요. 누가 봐도 검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건희, 윤석열을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습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검찰이 국힘당을 치고 김건희, 윤석열을 친다 그러고 절대 박수치는 바보 같은 똑같은 우려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 그 윤석열 사단이 박근혜 특검을 할 때 얼마나 응원을 했습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있는 줄 알고.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운 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의로운 검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누구는 정의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검사 중에 정의로운 검사는 없어요. 단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검사들은 있죠. 대부분 검사들이 그래요. 이 라인을 형성하면서 몇백 명이 정치권에 얼씬되는 정치검사들이고, 원래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문정 검사나 어떤 여러 검사들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그런 검사들이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검사들이 정상적인 검사들보다 비정상적인 이 정치검사 새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을 믿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개헌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일단락 됐죠. 누가 개헌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개헌 찬성이다. 단 민주당이 권력 정권 잡고 나서 하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충격적인 게 터졌죠.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번 친위 쿠데타 내란의 주범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김영현과 진짜 이놈들이더라고. 진짜 이 노상원이 이 관계를 제가 좀 따져봤어요, 여러분들. 김영현, 노상원, 이 누구죠? 누구 있죠? 예, 사령관. 얘네들의 관계를 좀 보니까, 문상호, 김영현이가 노상원이의 3년 선배. 김영현이가 노상원이의 3년 선배. 얘는 또 얘랑 64 9기수 차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하세요. 이 문상호가 사실 이번에 경질될 뻔했어요. 문상호가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정보사 여러분들 막 그 비밀 새 나가고 그래갖고 경질 대상이었는데, 노상호가 평소에 얘네들을 관리를 했대요, 정보사이들을. 그래서 김용현이한테 추천을 해서 얘가 보직이 해임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당도사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번에 정보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갖고, 사실 문상호가 장군에서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이 노상호가 김용현이의 3년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이한테 얘기하고 얘를 보직을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사실은 이 군복 벗은 노상원이가, 왜 그러냐면 얘는 현직이잖아요. 현직 국방부 장관 또는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노상원이를 평소부터 얘네들을 모아갖고 전현직 정보팀들을 모아갖고 얘네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관에, 얘가 정보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따로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얘네들을 관리를 했대요. 얘가 얘네들을 관리를 했대요. 근데 그 관리 비용은 어디서 썼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실 여러분들 예비비로 썼대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계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예비비로 전현직 저기 뭐죠? 그 정보 사령관 애들 예비비로, 얘네들은 돈이잖아. 돈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기가 막힌 것은 얘가 얘를 모른다 그랬어요. 문상호가 노상원이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봤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결국은 금방 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러분들 11월 25일 날 하반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이 문상호만 살아남아요. 올해 대북 비밀 공작을 하는 정보가 블랙 요원들, 여러분들 저번에 난리가 났었잖아. 블랙 요원 명단 여러분들 까진 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대북 공작을 하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여러분들 유출돼 갖고, 그것도 기억나시는 분 있죠? 무슨 그 군대 왔다 갔다 하는 군수품 뭐 조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명단이 유출돼 갖고 난리가 나서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유출됐는데 얘가 잘리질 않았어요. 군무원에 의해서 했고, 문상원이가 있던 이 정보사에서 여단장의 하극상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군대에서 이번에 문상호 경질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임이 된 거예요. 그 유임시킨 게 바로 얘입니다. 노상원이. 그 노상원이가 그럼 누구를 했냐? 김영현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노상원이 있잖아. 전역한 이 노상원이가 여기를 가갖고 어떻게 정보사를 휘어잡았냐면, 여러분들 대령급들 있죠. 정보사령부의 어떤 저기 사단장급이잖아. 투스타는. 대령급들은 참모장이잖아요. 즉 대령 다음에 별 달고 싶잖아. 군대에서는 대령들을 관리했대요.
그러니까 대령들이 노상원이가 실세구나 바로 김용현이한테 올라가니까 별을 달기 위해서 대령들이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이에게 깜빡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 대령이었고. 그래서 지금 얘가 64 41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64 38기, 김용현이가 64 38기, 얘가 41기, 얘가 50기. 예. 38 41 50기.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서 인연이 시작했냐, 또 여기 여러분들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번 계엄에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 박흥렬 육군참모총장이에요.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은 박근혜 때 경호처장을 했던 애예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얘가 박흥렬이가 육군참모총장을 언제 하냐면 2006년에서 2008년도에 박흥렬이라는 놈이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 박흥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진 보면 박홍렬이 아니라 박흥렬. 이 박흥렬이가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 김용현이가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 당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그러니까 얘가 박흥렬이가 육군참모총장 할 때 얘가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 이 노상원이는 그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됐던 놈. 쉽게 얘기해 줄게. 얘가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할 때 끝발 좋잖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니까. 얘는 그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돼 있었고, 응? 근데 어떻게 김용현이가 노상원이를 신임을 하게 되냐? 국정원의 정보를 바로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한테 고급 정보를 많이 넘겼대요. 이해가 가시죠? 얘가 국정원 파견 때 김용현이한테 국정원 정보를 많이 넘기면서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 노상원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바로 박흥렬. 그러니까 박흥렬이라는 사람 잠깐 사진 하나 보여줄게. 누구냐면 박근혜 때 경호실장 하던 놈이에요. 얘도 여기 다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이놈들이 빠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박흥렬.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 군도 검찰과 똑같이 다 이어지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요 사진 보면 김관진 보이죠? 김관진 보이지? 얘가 박흥렬이에요. 김기춘 보이죠? 조신여 보이죠? 다 요 라인이었던 거예요. 김관진의 후배 박흥렬. 박흥렬이가 박근혜 경호실장 할 때 김기춘이, 조신여, 얘네들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때 인연으로 이번에 계엄을 할 때 과거에 있던 국정원 요원, 정보사 요원 얘네들이 다 이번에 한 거고, 그 관리 비용은 대통령 예비비에서 썼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얽히고 얽혀 있어요. 다 얽히고 얽혀 있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면 전두환의 버금가는 김용현이가 제2의 사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김용현이는 사형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두환이가 하나회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와 똑같이 김용현이는 군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번 쿠데타를 모의한 거죠.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두환은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 김용현은 전 정보사의 군 장성급들 출신들과 퇴역한 군인들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모아서 군 외 민간인 사조직을 만들어서 군을 지배한 거예요. 민간인이 현직 군을 지배한 거예요. 더 제가 세죠. 현역들이 은퇴한 오비들에게, 그래서 오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김건희가 오비들한테 전화를 돌린다는 게, 아직도 방첩사, 정보사 이런 사람들은 인맥과 혈연으로 엮여서 누구 하나 암살해달라고 하면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왜 김건희가 요번에 계속 뭐 여기저기 전화를 올드보이들에게 돌리냐, 오비들에게 돌리냐, 이 소리가 왜 나오냐면, 지금 현직 군인들은 움직이지가 않잖아. 이해요? 계엄령 내란 사건 이후에 현직은 꼼짝마로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가 반역이 되니까 내란에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오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오비들에게 전화 걸어갖고 계엄 모의를 해서 2차 내란을 하려고 그랬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계엄령은요 김건희 작품이에요. 왜들 그렇게 순진합니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100번을 얘기했습니다. 2년 동안 나 혼자 주구장창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고 모든 권력은 용산이 아니라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꿈은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어떻게 김건희 같이 사사건건 작은 인사에 관여를 하는 김건희가 선거판에서도 지가 공천을 주는 인간이 이 내란을 몰랐다. 역설적으로 내란을 몰라야만 하는 거죠. 내란을 알면 김건희는 사형이에요. 윤석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도 체포되는 마당인데, 민간인이 개입해갖고 군을 움직이고 내란을 획작했다라고 하면 김건희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김건희는 사실상 김용현이는 김건희의 사람이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사람들은 충암고 뭐 출신 충암파라 그래갖고 김용현이가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김용현이는 김건희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김용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나랑 3년 후배니 고교 동창이니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고 어디 공직을 해도 내 3년 후배 고등학교 나왔다라고 걔를 챙겨주거나 그런 일 없어요. 김용인이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호처장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나중에는 이 말이 성지가 될 겁니다. 이 김용현이가 지금 관리했다고 나오는 비선 외곽 라인 있죠. 그쵸? 지금 노상원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올드보이들, 이 정보부 출신들,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들, 노상원이나 이 비선 라인을 바로 김건희가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예비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하자고. 사람들은 자꾸 김용현이가 윤석열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계엄 쿠데타를 하고 평소에 했다. 김용현이가 아무리 빼기 좋고 사람을 관리한다 그래서 대통령 예비비를 뺐을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대통령에 있는 예비비는 대통령 이외에는 집행을 못해요. 이거 집행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죠. 김건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분석을 하면요, 사람들은 김용현이가 노상원 그리고 전직 오비들 국정원 출신 정보과 출신을 관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외곽 조직 관리하고 그래서 노상원 같은 주술가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노상원이가 선생님은 뭔가 저랑 영감이 영혼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노상원이가 실질적으로 정보사에다가 출입이 자유로웠고 사무실을 드나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특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비서는 김건희가 관리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무슨 술이나 퍼먹고 천하의 무식한 놈이 무슨 윤석열이가 비선을 관리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김용현이를 통해서 김건희는 가장 먼저 군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장악을 했고요. 국정원도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조태열이 아니라 국정원장 이런 애들이 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는 여우고 영악해요. 김건희는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대한민국 권력기관만 장악하면 절대 자기를 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검찰을 장악했고 국정원을 장악했고 바로 방첩대를 장악하고 김용현이를 이용해서 다 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 무슨 김용현이가 충암파 윤석열이랑 짜고 계엄을 기획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계엄 철저히 준비하고 처음에는 헛소리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예전부터 준비했다. 근데 날짜는 정부적 감각이 제로다. 노상원이라는 무당 역술가와 김건희가 상의해갖고 디데이를 잡은 겁니다. 안 그래요? 노상원이는 정보사 출신이지만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김건희랑 노상원이랑 계엄의 디데이를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12월 3일 왕자 3개가 그려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응? 절대 여러분들 김용현이는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윤석열도 무릎 꿇고 윤석열도 아무것도 못해요. 군 인사.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사건도 거기서 터진 거예요. 복귀해보면 다 맞죠? 임성근이가 왜 이종호를 통해서 자기 구명노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군 인사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김건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임성근이가 그런 최해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종호가 왜 나오겠어요? 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김건희로 연결되는 거예요. 건진법사 이런 애들은 피라미입니다. 디데이 이런 거 건진법사 다 피라미드예요. 이번 계엄령 쿠데타는요 김영용과 김건희와 정보사 오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사실 바지예요. 그쵸?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이고 이러다가 지금 바보들 같았잖아.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거기에 그 수방사령관 이런 애들은 사실상 총알바지였고 진짜 모든 계엄을 획책하고 했던 애들이 노상원은 누구냐?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애들이 전부 계엄령 선포하려다가 마른 새끼들이잖아요. 그쵸? 박근혜 때 걸렸던 계엄 문건 다 이런 노상원 이런 오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 계엄이 똑같이 실행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번 계엄이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랬던 그 계엄령 문건과 왜 이렇게 비슷하냐? 정보사 오비 출신들이 가담을 했고 걔네들이 계엄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용현이는 과거에 계엄령을 한번 모의했던 자들과 연결이 됐던 것이고 이런 모든 비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김건희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특검이 와도 김용현 이런 애들 때려잡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을 급하게 체포한 거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김용현 입에서 김건희라는 말이 실수라도 나올까봐 가장 빠르게 김용현을 저는 체포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 김용현이가 만약에 경찰에 딴 데 잡혀가갖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노상원이나 이런 애들과 사실상 했고, 저는 김용현이가 결국은 김건희의 바로 명령을 따르는 애는 김용현이었고, 김용현이는 행동으로 노상원이나 오비들을 관리했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내란의 핵심은 김건희예요. 전부 속지 마세요. 2년 6개월 7개월 동안 속아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예요. 알잖아 여러분들. 그쵸? 응. 아 진짜 생각해봐. 나는 그 김건희의 그 7시간 녹취록을 수백 번 들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예술, 연애 다 김건희 입으로부터는 나와요. 나중에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특검하면 전부 모든 군인들이 누구를 시켰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김건희를 다 가리킬 겁니다. 전부 김건희를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나 최혜병 사건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결국은 이종호의 녹취록이나 문자를 보면 결국 김건희를 가리키죠. 국힘당의 공천 개입 사건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명태균 사건이나 녹취록이나 황금폰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어디를 가리킵니까? 김건희를 가리킵니다. 국정농단, 비선 실세,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윤석열을 가리키지 않아요. 김건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윤석열, 김용현 여기에 빠져들이지 말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우리는 김건희로 알고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인간인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로부터 시작했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보세요. 물론 윤석열이는 바지 역할을 했겠죠. 김건희랑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으로 발탁되고, 왜 그러냐면 김건희는 이미 여러분들 대선 캠프에서 다 검증을 했어요. 대선 캠프에서 어떤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이미 해서 그래서 대통령실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 노상원이 이런 애들 여러분들 대선 캠프에서 같이 뛰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노상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얘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던 자예요. 그럼 이미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가 댓글 조작을 하거나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할 때 노상원이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없을까요? 노상원이 역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이미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상원이, 김용현이는 대선 캠프 때부터 이미 신임을 얻었고, 김용현이는 나이가 있으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으로 데리고 간 거고, 얘는 외곽 조직에서 역술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얘네들이 역술에 의존했다, 뭐 무당에 너무 의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서요, 김건희가 무당입니다. 제가 솔직히 7시간 녹취록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김건희가 무당이에요. 김건희가 무당이라서 무당이 무당을 알아보는 거예요. 김건희는 대놓고 자기가 무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제가 이렇게 다 들어보면요, 김건희는 오히려 무당의 점을 봐주고 저 무당 안 돼, 저 무당 안 돼라고 하면서 김건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태균이를 이용당하고, 무당도 여러분들, 역술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갖고 있는 신기가 달라요. 김건희는 내가 보면 이런 관상이나 그런 것들은 김건희가 다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대통령실에 들여오거나 면접을 봐갖고 하는 거는 저는 김건희가 직접 한 것 같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는 명태균 같이 정치에 관한 예견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모신 거고, 건진법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당이 무당을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무당에게 의존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김건희 자체가 제가 보면 무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왜 김건희한테 꼼짝도 못하냐? 윤석열은 김건희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윤석열은 생각하니까 김건희 말이름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사건이 다 풀려요. 그래도 아무리 바보래도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 했던 놈이 왕자 쓰고 나가서 토론하라고 왕자 쓰고,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이 될까 했더니 정말로 윤석열은 김건희 말대로 했더니 다 된 거거든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왜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윤석열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권력자인지 금방 알죠. 여사의 말 한마디가 그 다음날이면 실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김건희를 단순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정치적 정무 감각이 아무리 없어도 이런 특검을 절대 3번이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오빠, 내 특검 받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오빠도 죽어. 또는 어떤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 특검은 김건희를 겨냥한 게 아니라 나를 겨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물로 장어 56kg를 들여갔나봐요. 그게 비밀이 있어. 이 장어 56kg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혼스로, 몇 혼스 무게로 하면 그게 2000온스래. 2000온스. 160kg가 아니라 혼스. 우리가 혼스라 그러잖아. 1온스 2000온스래. 이게 이 의대 2000명 통과대라고 그거 한 거래. 아니 의대 2000명, 의대 증원 2000명 그걸로 해갖고 장어 56kg가 혼스로 하면 2000온스라고 의대 증원 2000명 그걸로 한 거래. 2000온스.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뭐 건진, 천공, 그 다음에 뭐 명태균 이렇게 나오면서 주술에 의지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제 말이 틀리나 봐요. 나는 확신해요. 7시간 녹취록 수십 번 들어보면요, 김건희는 무당이에요.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이명수 보자마자 손금 보자 그러죠. 이명수 부자 될 상이야. 버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라서 말 조심을 한 거였지, 김건희는 누구랑 보기만 해도 김건희는 무당이에요. 진짜예요. 김건희는 이명수 보자마자 이랬고 저랬고 초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봐봐요. 알게 모르게 자꾸 자기 버릇이 나와요. 조국은 어떻고 유시민은 어떻고 김어준은 어떻고 지가 다 얘기를 해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제 말이, 여러분들 제 말 듣고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은 김건희였고 윤석열은 김건희를 일반 자기의 부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영적 존재를 갖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김건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누가 대통령인지 아는 거죠. 김건희의 가장 충실한 신도는 바로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의문이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계엄령을 왜 발동했나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정치적 결단을 해서 제 가족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민주당과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구들과 연결을 해주고, 왜 그러면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그구들을 관리한 거, 유튜버들을 관리한 건 김건희거든요.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유튜버 관리를 김건희가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부정선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다 그거 유튜버들에서 얘기한 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계속 그쪽으로 빠뜨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특검이 통과되면 김건희가 죽거든요. 그렇잖아. 윤석열이 주가 조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자기 살기 위해서 내란 계엄령까지, 특검이 195표까지 나오고 이러다가 특검 통과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국회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가 어떤 예산이 깎이고 여기저기서 장관들을 탄핵한다, 윤석열이가 이러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점 김건희라는 대통령, 비선 대통령의 목을 조여오니까 국회만 없으면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절실하게 하는 사람은 김건희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 올리니까 하루도 발 뻗고 못 자는, 자기 감옥 가기 싫거든요. 응? 그러면 딱 결단을 내린 거죠. 국회만 날려버리면 자기 특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대통령이거든요. 막말로 계엄령 실패해도 김건희는 몰랐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김건희는 몰랐다 그러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음날 자기는 계엄령을 몰랐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대통령 책임이고 성공하면 김건희가 이익 보는 거잖아. 계엄령 선고한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계엄령으로 몇 년을 대통령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김건희나 그 김건희 라인, 김용현, 노상원 이런 애들이 결국은 국회를 왜 타겟으로 잡았냐? 응? 결국 국회를 마비시켜야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시도가 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김건희다. 우리가 한눈 팔지 말자. 윤석열은 봐주고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이 전부 충황파 무슨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김건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주술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자체가 역술가고 무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사들이 뭐 롯데리아라고 하면서 계엄버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김어준 총수랑 예전에 얘기할 때 어디서 한다 그랬죠? 길거리 걸으면서 얘기한다 그랬죠? 시끄러운 데서는 도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1부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 내란 대행 한덕수 즉각 탄핵해라는 내용으로 오늘 1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